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김포에 살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벌써 사업을 시작한 지도 언 7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새삼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미리부터 고백하자면 저는 현재 시어머니와 의절한 상태입니다. 살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늘 명랑하고 밝았던 저였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병원까지 다녔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혼까지 생각했고 당장 살기 위해 오피스텔까지 얻어 나갔던 저였는데 남편이 자기는 절대 저와 이혼해서 살 수 없다며 이혼만 하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시어머니와 의절하는 조건으로 아직까지 남편과 잘 살고 있어요. 사실 남편과 저는 사이가 무척 좋거든요. 대학 동기로 만나 캠퍼스 커플로 시작해 거진 10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 사이였어요. 솔직히 남편이 대학 때부터 저를 많이 좋아했었죠. 그에 반면 저는 튕기기도 엄청 튕겼는데 저 역시도 남편의 한결같은 순애보에 반하고 말았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 마음이 열리자 저희 둘은 하늘 아래 그렇게 죽이 잘 맞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니 저희 둘의 결혼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연애 횟수가 늘어갈 때마다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날 안 잡아? 같은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 둘이 동시에 이젠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제가 딱 한 가지 관과한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는데요. 사실 저도 남편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엄마 밑에서 자랐거든요. 외동인 것도 똑같았죠. 장기간 연애를 하면서 실제로 몇 번 뵙기도 했었고 그렇게 까탈스럽거나 별나 보이지 않으셨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 어이쿠 제가 제대로 상대를 만났더라고요. 얘 밥은 항상 남편 밥을 제일 먼저 퍼라. 네가 집안의 가장을 잘 대접해야 네 남편이 밖에서도 대접받는 거야. 그리고 빨래도 남편 건 다른 빨래랑 섞이지 않게 따로 하고 속옷부터 양말까지 꼭 다려서 반듯하게 개서 넣어야 한다. 네? 어머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럼 제가 남편 대접하면 저는요? 저는 뭐 남편 대접하는 아랫사람인가요? 남녀가 평등해진 지가 언젠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혼자 조선시대에 사시나 봐요. 뭐야?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얼굴이 순식간에 울그락불그락 일그러지셨어요. 그리고 저도 할 말은 다 해야 하는 성격이라 시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셔도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렸는데요. 그러자 자기는 결혼 전까지 당신 아들한테 그렇게 대접하고 키웠다며 저를 늘 못마땅해 하셨어요. 넌 정말 누굴 닮아서 그러는 거니? 사부인은 보니까 참해 보이더만 너는 왜 그렇게 드세고 고분고분한 맛이 없어? 시애미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따르면 될 것이지. 어머니, 아무리 어머님이 결혼 전에 그 애한테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이젠 결혼했으니까 제 소관이에요. 저는 남자도 여자도 가정에서는 니일 내일 없이 공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걸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도 육아도 똑같이 나눠서 할 거예요. 만약에 그이가 싫다고 하면 저도 아이는 낳지 않을 생각이고요. 뭐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남의 집에 시집을 와서 뭐? 육아를 똑같이 안 하면 애를 안 낳겠다고? 넌 그럼 내 집에 왜 시집을 온 거야? 그야 그 일을 사랑해서 결혼했죠. 설마 제가 살림하고 애 낳으려고 결혼했겠어요? 어머니, 세상이 변했어요. 그이도 제 생각에 동의했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거의 뒤로 넘어갈 듯 뒷목까지 잡으시고 어디서 이런 게 자기 집에 들어왔냐고 뭐라 기분 나쁜 말을 하더니 그대로 저희 신혼집을 나가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으면 했죠. 그만큼 저와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쁜 게 사고방식은 옛날 고리짝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서 요즘은 여자도 집에서 살림만 하면 안 된다. 나가서 남들처럼 똑같이 벌어서 집안의 보탬이 돼야지. 그러니까 너는 행여 애를 낳더라도 직장 그만둘 생각은 일절하지 마라. 애는 낳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커. 이렇게 또 시대에 운운하며 여자도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는데 붙은 정도 없었지만 없던 정도 떨어졌어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저런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밖에서는 세상 당신 같은 시어머니가 없다는 듯 거짓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더 가까이 지내기가 싫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은 내가 전에도 한번 말했잖아. 우리 외가가 워낙 가부장적인 분위기였다고. 외할머니가 아들이랑 딸이랑 그렇게 차별하면서 당연하다고 그러셨나 보더라고. 우리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 와서 그 사고방식을 고칠 수는 없겠지.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 주라. 라고 말했는데 이건 저한테 있어서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정확하게 제 의견을 전달했죠. 만약 남편도 같은 생각이라면 이 결혼은 잘못된 거였으니까요.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이해해드릴 수는 없어. 나더러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대접하면서 나는 희생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 결혼 전부터 말했지만 나는 결혼이 우리 두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게 안 될 것 같았음 애당초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자기네 몸종을 만드는데? 설마 우리 엄마가 시집가서 그렇게 살라고 혼자 어렵게 나 대학 공부까지 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야 당연히 아니지. 그렇게 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않았으면 해서 하는 말이었어. 나도 자기랑 같은 생각이야. 그러지 않았음 당연히 결혼 안 했지. 몰라. 이해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냥 넘기기도 쉽진 않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그냥 계속 부딪히고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포기하는 부분이 생기겠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 초에야 당신도 욕심과 바라는 것들이 있으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점차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저나 시어머니나 서로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면서 서로 맞춰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파도 끝이 없더군요. 저는 앞서 말했듯 처음부터 사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처럼 직장에 다니고 있었죠. 연봉도 남편이랑 비슷했어요. 회사는 달랐지만 같은 시기에 입사를 했으니까 사회생활 시작도 비슷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제가 남편보다 능력이나 벌이가 못하는 것처럼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는 오로지 당신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아는 아들 바보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또 엄청 싫었죠. 시어머님이 당신 아들 좋아서 당신 아들 위해주는 건 상관없지만 당신 아들을 추켜 세우기 위해 저를 깎아내리는 건 제가 용납이 되지 않았거든요. 시댁은 저희 신혼집과 같은 동네였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제 딴에는 친정은 서울과 워낙 거리가 있었기에 이왕이면 서울에 계시는 시어머님 동네로 집을 구했어요. 제가 착해서 그랬다기보다 제 회사가 차로 20분이면 가는 거리라 겸사겸사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고른 집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저희가 한 동네에 산다는 거에 엄청 좋아하셨어요. 남편도 내심 그런 자기 어머니를 보고 좋았겠죠.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제 무덤을 제가 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집이 매매가 아니라 2년짜리 전세였다는 건데 저는 무조건 2년 뒤에는 제 회사가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해도 시댁과 최대한 떨어진 동네로 이사 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요. 그 2년이 왜 그리도 긴지 저는 직장인이라면 다들 좋아한다는 주말이 반갑지 않았어요. 걸핏하면 시어머님이 뭐가 그렇게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많으신지 저희를 부르셨거든요. 게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 못 간다고 하면
당신이 저희 집에 오셔서 도무지 가실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데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고 주말마다 시댁에 가게 됐죠.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집안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냐, 남편 물건을 왜 여기에 이렇게 두냐, 식의 잔소리 폭탄이 떨어지니 아예 그 편이 나았어요. 돌이켜보면 시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저를 곱게 봐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당신 아들 뺏어간 젊은 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남편 옷을 사면 우리 애는 이런 디자인 안 좋아하는데? 다음부터는 너 혼자 결정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라. 아무래도 너보다는 내가 내 아들 취향을 더 잘 알지. 이런 말을 하시는데 솔직히 소름 끼쳤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는 거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상을 차려도 고기 반찬들은 전부 남편 쪽으로 몰아주고 저한테는 김치와 나물 반찬만 몰아주시는데 한 번은 소고기 묵국에 제 국에 소고기가 단 한 점도 없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유치하지만 서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 국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제가 국 다시 퍼서 먹을게요. 하고 냄비에 있는 고기를 전부 쓸어온 적도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님이 어찌나 눈빛으로 사람을 무섭게 쳐다보시는지 그날 저녁 급체해서 밤새 식은땀까지 흘리며 그야말로 개고생을 했어요. 물론 남편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가운데서 자기 혼자 끙끙거리는 날이 많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시어머님은 저만 잡으시라고 하셨어요. 제가 당신 아들 바가지를 긁어 그런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저는 정말 제가 결혼해서 이런 시집살이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상견례를 생각하면 더 어이가 없죠. 제가 결혼하면 이렇게 하실 거였으면서 상견례 자리에서는 내내 온화한 미소로 일관하던 시어머니셨거든요. 한마디로 속은 기분만 들었어요. 시어머님이 저런 구시대적 사람인 줄 알았다면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이 결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미 물은 엎어졌고 다행히 남편은 결혼 전이나 후나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니 그걸로 당장은 위안을 삼았는데요.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1년 만에 임신을 했거든요. 저는 임신하면 그렇게 몸이 힘든 줄 몰랐어요. 제가 워낙 예민한 부분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빨리 시작된 입덧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더군요. 들어보니 아무리 입덧이 심해도 괜찮은 음식이 몇 가지는 있다고 하던데 저는 정말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었어요. 물조차 넘기는 게 힘들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산부인과에서도 저나 태아도 위험할 수 있다고 입덧을 가라앉히는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그것도 큰 효과는 보지 못했어요. 겨우 생명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먹고 살았죠. 그래서 남들은 임신 기간에 살이 찐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빠지는 기이한 일을 겪게 되었고 친정엄마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제 걱정을 하느라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딱 한 사람, 시어머니만 저를 별스럽게 보셨어요. 누구네 애 안 가져봤나? 남들 다 하는 임신 가지고 왜 너만 그렇게 유별을 떠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 아들, 너라도 잘 먹어야지. 네가 임신한 것도 아닌데 왜 너까지 음식을 못 먹고 그래? 엄마 속상하게.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래? 하영이 혼자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만 잘 먹고 다니라고? 아무리 엄마가 딸이 없고 시어머니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뭐? 엄마는 그냥 우리 아들이 너무 걱정되니까 그러지. 괜히 남자가 여자 눈치나 보면 못 쓰는 거야. 그러지 말고 요 앞에 고깃집 새로 생겼던데 우리 나가서 소고기라도 먹고 들어오자. 쟤는 음식 냄새 맡는 것도 힘들다잖아. 그러면 오히려 그게 서로한테 좋지? 엄마, 나는 됐으니까 엄마나 가서 실컷 드셔. 엄마가 그러니까 하영이가 더 힘들어하잖아. 앞으로는 하영이 챙기는 거 아니면 우리 집에도 오지 마. 엄마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엄마 아들 장가 갔어. 그러면 엄마도 예전이랑 달라져야지.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서운한 얼굴을 하고는 이래서 힘들게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네.
지 마누라 치맛자락에 쌓여서 이젠 지 엄마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아우 내 팔자야. 내가 서러워서 여기 다시는 안 온다. 라고 거의 울먹이며 말씀하시고는 팽하니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속에서 열불이 치솟는지, 그렇게 아들만 챙길 거면 왜 장가를 보내신 건가 따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상태가 나빠져 하혈도 빈번해지고 몸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입퇴원을 반복해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제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허망하게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그게 제가 임신 7개월이 조금 못 되었을 때인데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많이 자란 터라 다른 임산부들과 똑같이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다른 임산부들은 아이를 만나러 들어가는 수술실을, 저는 아이와 이별을 하러 들어가야 했던 거죠. 그리고 아이를 잃은 슬픔과 원망은 모두 한 사람을 향했는데요. 왜 아니겠어요. 저는 모든 화살을 시어머니한테로 돌렸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는 일절 발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고, 그러면 저는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화를 내셨고, 저는 우울증까지 겹쳐 회사를 그만둘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그때는 당신도 못 참겠다는 듯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따지듯 그러시더군요. 뭐? 회사를 그만뒀다고? 네가 제정신이야? 그깟 애 좀 유산된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초상 치른 사람처럼 굴어? 요즘처럼 힘든 세상에 같이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뭐? 사표를 냈다고? 네가 미쳤지? 임신했을 때도 멀쩡히 다니는 회사를 왜 애도 없는데 그만두냔 말이야. 너 당장 회사 가서 사표 낸 거 취소하고 와. 지금 내 아들만 혼자 죽어라 벌라는 거야. 뭐야? 너 내 아들 등골 빼려고 결혼했어? 어머니, 제가 오죽하면 이래요. 어쩌면 어머니는 그렇게 어머니 아들만 챙기세요? 저 어머니 때문에 유산한 거예요. 초상 치른 사람이냐고요? 그럼 아니에요? 저는 자식을 잃은 엄마랑 똑같아요. 왜 저한테만 그렇게 야박하신 건데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결혼 반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저희 집에는 당분간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비밀번호 바꿔놓을 거니 그런 줄 아시고요. 뭐야? 시어머니는 제가 불같이 화를 내자 제 귀에 눌려서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내 분하긴 했는지 안방에서 있는 제가 다 들릴 정도로 저희 집 거실에서 남편에게 울며 전화를 하시더군요. 아들, 내가 지금 무슨 취급을 받은 줄 알아? 저게 나더러 다시는 네 집에 오지 말란다. 애가 유산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지가 몸 관리 못해서 애가 떨어진 걸 나 때문이라고 나보고 나가 죽으랜다. 내가 홀시어머니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살 바에는 엄마는 그냥 네 아버지 따라 죽을란다. 참 가지가지 한다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저를 나쁜 년으로 만드셨어요. 그때 결심했죠. 이런 집구석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결심이 서니 더는 그 집에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았고, 저는 짐을 싸서 곧장 친정으로 향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눈에서 레이저만 쏠 뿐 저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친정으로 향하는 차에서 남편에게 말했죠. 우리 이혼해. 나는 더 이상 당신 어머니랑 한 가족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뭐? 자기야, 진정해. 우리 엄마랑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아까 전화가 오긴 했는데. 자기도 어머니 말 믿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 나 지금 엄마 집으로 가고 있어. 빠른 시일 내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자기도 준비해. 하영아, 이혼이라니. 나는 싫어.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지 말고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나 우리 엄마 말 하나도 믿지 않아. 하영아, 제발 그러지 마. 응? 저는 전화로 외원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친정에 도착해 친정 엄마에게도 제 결심을 이야기했는데요.
처음엔 말리던 엄마도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시집살이를 당했는지 이야기하자 그때는 저희 엄마도 열이 올라서 저한테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곧장 저희 친정으로 왔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한테 된통 혼이 났죠. 자네는 내 딸이랑 왜 결혼했나? 자네는 자네 모친 성격을 알았지 않나? 사람이 비겁하게 어쩌면 가운데서 그래. 당장 이혼해. 나도 그런 집구석에 더는 내 딸 힘들게 두고 싶지 않네. 이렇게요. 당연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죄송하다고 고개만 숙일 뿐이었죠. 그리고 때마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참 사람이 왜 그런 건지 시어머니는 제가 집을 나간 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어요. 아들, 아직 퇴근 안 했어? 오늘 네 차도 없고 해서 엄마가 모처럼 저녁상 차렸는데 우리 아들 언제 와? 언제 오냐고? 엄마, 내가 지금 엄마 때문에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 줄 알아?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잘 살길 바라는 게 아니야? 엄마도 내가 이혼했으면 좋겠어. 얘가 왜 이래? 왜? 걔가 너한테 이혼하자고 하든 그것도 나 때문이래? 걔 진짜 안 되겠다. 애까지 유산해놓고 그럼 죄인처럼 코 박고 고분고분 있을 것이지? 지가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그래, 그냥 확 이혼해라. 걔 회사도 관뒀다며. 그럼 이제부터 너만 혼자 고생할 텐데 이참에 잘 됐다. 그래도 돈벌이 하는 거 하나 보고 결혼 허락한 건데 이러면 말이 달라지지. 아들, 이혼해. 너는 인물이 좋아서 이혼해도 금세 새 사람 만날 수 있어. 엄마 정말 미쳤어. 지금 그게 아들한테 할 소리야. 하영이가 왜 직장을 그만뒀는데 나더러 옳다구나 하고 이혼을 하라고? 나는 하영이랑 절대 이혼 못해. 아니 안 할 거야. 차라리 하영이랑 헤어질 바에는 엄마랑 헤어지는 게 내 미래를 위해서 낫겠다. 나 이 순간부터 엄마랑 영 끊고 살 거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뭐? 아들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연을 끊어? 고작 그년 하나 때문에 천년을 끊자고? 정신 차려. 아무래도 네가 걔한테 단단히 홀린 모양이다. 내 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저는 또렷하게 들리는 핸드폰 너머 시어머니 목소리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그걸 남편 옆에서 다 들은 친정 엄마도 더는 참기 어려웠는지 남편의 전화를 확 뺏어서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이보세요. 아니 남의 딸한테 지금 년이라고 하셨습니까? 어디다 대고 년이래요. 그리고 그쪽이 뭔데 내 딸을 시집살이 시켜요? 세상에 우울증?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알아? 그때는 또 희한하게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의식이 되긴 하는지 쥐죽은 듯 조용하셨는데 정말 그 속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남이 되기로 결정한 이상 더는 관심도 없었고 남편한테 우리는 가망이 없다고 하루라도 빨리 서류 정리하자고 했는데요. 그날 이후 남편은 거의 알아눕다시피 하며 회사도 못 나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가 계속 친정에 있을 수 없어서 월세로 오피스텔을 구해 들어갔는데 그 사실을 알고는 더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포기할 수는 없었나 봐요. 매일 찾아오고 제가 밥이라도 굶고 있을까봐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매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오는데 저도 정이 완전히 떨어지진 않아서 그런지 그게 짠하게 느껴졌어요. 보통은 그러면 그것도 꼴 보기 싫다고 하던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루하루 야유야만 가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때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는 중이라 제 심리 상태도 온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고 대신 시어머님과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보지 않게 해달라고 남편과 약속을 했는데요. 저희는 일단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이사를 강행했어요. 시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는 게 급선무라고 남편이 생각한 거였죠. 그리고 저는 심리치료까지 받으며 정신건강을 회복하려 무진장 애를 썼고 매일매일 요가부터 시작해 PT까지 운동에 열을 올리며 하루를 꽉 차게 살았는데요. 그 노력 덕인지 제 안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사를 한 것이 가장 큰 치료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과는 더욱 돈독해졌는데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를 싫어해도 남편까지 자기 부모를 못 보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만 2주에 한 번씩 시댁에 보냈죠. 그리고 저도 2주에 한 번씩 친정에 가서 친정엄마와 지내다 왔는데 그러다 친정엄마가 먼저 이제 우울증 약도 안 먹는데 계속 이렇게 지낼 거야? 우리 딸 능력 좋은데 너무 아깝다. 뭐 하고 싶은 건 없어? 라고 하셨고 저도 그제야 슬슬 복직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동안 해온 회사 생활은 하기 싫었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면 제약이 많으니까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남편이 먼저 저에게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게 지금의 사업의 시작이었죠. 사실 남편 말을 듣고 처음엔 사업? 내가? 에이 하며 기겁을 했었는데 제가 퇴사 후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이 싫어서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블로그와 SNS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상품 소개글을 부탁하는 업체들이 덜어 있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치킨값이나 번다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건데 뭔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침내 제 안에서 고개를 들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실패하더라도 조그맣게 시작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인강도 찾아서 보고 어디서 비슷한 분야 교육이 있다고 하면 먼 거리도 달려가서 공부하고 앞으로 제가 할 사업 방향을 고심했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처음엔 당연히 안 받으려고 했지만 전화가 계속 연거푸 오니 짜증과 함께 무슨 일이 있나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받았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분명 비대면인데도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얘, 내가 성준이한테 들었는데 네가 사업을 한다고? 얘가 정말 큰일 나래네. 사업은 뭐 아무나 하니? 사업했다가 망하는 사람들 줄줄인데 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그냥 접고 예전처럼 취직이나 해. 나도 이제 너 오라고 안 하고 네 집에 가지도 않잖아. 그럼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 난리야. 어머니, 말씀 가려서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전화하시면 저는 이제 어머니 번호 차단하고 안 받을 거예요. 사업을 하든 망하든 취직을 하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는 어쩌면 안 보는 사이에 싸가지가 더 없어졌니? 내 아들이 네 말이면 다 들어주니까 네가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어디서 남의 아들 등에 빨대를 꽂으려고 들어. 너 행여 내 아들 돈에 10원 한 장 손대기만 해? 버는 것도 없으면서 니까짓게 무슨 사업을 한다고 설치기를. 네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힘으로 네 돈으로 해. 알바를 하든 어디 가게 가서 설거지를 하든 사업 자금이랍시고 내 아들 돈 쓰지 말라고. 너 내 말 절대 잊지 마. 알겠어? 아휴, 그냥 그때는 이혼하게 뒀어야 했는데 저런 게 뭐가 좋다고? 아, 그리고 이제부터 돈 관리는 각자 해라. 전에는 같이 벌었지만 지금은 아닌데 네가 왜 내 아들 돈을 관리하니? 너는 그때그때 필요한 돈 우리 아들한테 타서 써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너 꼭 명심해. 나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다. 네, 명심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어머님이 하신 말 꼭 명심하세요. 저 그 이 돈 10원 한 장 안 쓸게요. 저도 그동안 모은 적금이랑 퇴직금 있거든요. 제가 성공하면 어머님 손에 장 지진다고 하셨죠? 그 말 꼭 지키세요. 저는 오래간만이라 그런지 시어머니의 말에 완전히 꼭지가 돌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 돈에는 손대지 않고 꼭 성공해서 시어머니가 손에 장 지지는 꼴을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 영상도 제작하고 상품 마케팅도 하며 세상에 저를 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무래도 살릴만한 주부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이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지역 맘카페 등을 서치하며 트렌드와 정보 등을 모았는데 아무래도 그게 제대로 먹혔던 것 같아요.
저는 살림에도 꽤 흥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협찬받은 것 외에도 내돈내산으로 열심히 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제 상품을 자체 제작해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반응이 좋으니 저도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더군요.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야근하는 게 싫었는데 제 사업을 하니 자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설레더라고요. 물론 크고 작은 문제들도 많았어요. 제작 공장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배송 문제와 CS 상담 문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왕왕 터지니 도저히 저 혼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직 직원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저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희노애락을 전부 다 느끼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고 1년이 지났을 즈음엔 저는 드디어 어디 가서 사업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짬이 생겼는데 어느새 제 사업장에도 직원이 6명이나 있어서 제법 회사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신기했죠. 그리고 매일매일이 두근거렸어요. 무엇보다 무시당했던 그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서 정말 피곤하지 않으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에만 매달렸는데 제 일이 제 생활을 매체에 공유하며 진행되다 보니 어느덧 많은 팔로우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죠. 한마디로 팔로우 사람들은 제 고객이자 친구들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관계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보담는 그런 존재가 되어갔죠.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 제 뱃속에는 또다시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태어나 그렇게 많은 축하를 받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아이를 무사히 지켜내겠다는 제 의지도 남달랐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무리하지 않도록 제 이익이 줄어도 직원도 더 많이 뽑고 스트레스 요인이 될 것 같은 모든 건 사전에 차단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도 적극 협조했고 시어머니 연락은 제가 일체 받지 않도록 중간 역할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저는 분명 제가 무리하지 않기 위해 이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직원들을 고용했는데 수익은 줄기는커녕 수익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저는 일이 줄어 몸이 편해졌고 그 와중에 직원들 월급을 다 줘도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된 거죠. 그때는 매출표를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여유롭게 몸 관리를 하며 태교에 힘썼고 제 뱃속의 아이가 저에겐 복덩이인지 그 뒤로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신기하리만큼 모든 게 술술 잘 풀렸어요. 그렇게 제 사업이 한번 상승세를 타니 정말 무섭게 크더라고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아이 엄마이자 주부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탄력 근무제를 선택했어요. 왜 여자들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회사를 못 나오거나 일찍 퇴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눈치도 봐야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자유롭게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회사는 그저 그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어떤 형태든 수행하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점이 기혼 직원들에게 만족도가 굉장히 컸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직원 채용에도 또 한 가지 신경 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경력이 단절되어 오갈 데 없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저한테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다들 일과 커리어에 목이 말라있던 사람들이었으니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늦게 아이를 갖게 된 저를 결혼 선배이자 육아 선배인 직원들이 정말 많이 도와줬고 어떨 때는 남편보다도 더 의지가 됐는데 그래서인지 고맙게도 막달에는 거의 회사에 나가지 못했는데도 회사는 알아서 잘 굴러갔어요. 그리하여 저는 이번에는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게 되었고 어여쁜 딸아이를 품에 안았는데요.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그 작고 여린 아이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네요.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원하는 딸을 갖게 되어 너무 좋아했는데 딱 한 사람, 시어머니만 아들이 아니라며 이번에도 입이 대빨 나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무시했어요. 굳이 아들을 낳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그저 건강하게 태어나준 딸아이가 고맙고 사랑스러울 뿐이었죠. 그렇게 초보 엄마이자 워킹맘이 된 저는 일과 육아에 정신없이 허둥지둥할 때가 많았어요. 일하랴 육아하랴 정말 몸을 두 개로 나누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조언을 하곤 했는데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무조건 싫었으니까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자기가 육아휴직을 써서 집에서 아이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남편 눈에 제가 엄청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렇다고 제가 싫어하는 시어머니 도움을 받자고는 차마 말할 수 없겠고 그러다 생각해낸 묘책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한테 됐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냥 휴직도 아닌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그 옛날 사고방식의 시어머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한테 제가 아이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으셨는지 시어머님이 남편 통해서 필요하다면 당신이 아이를 봐주겠다고도 하셨는데 그것도 싫다고 딱 잘라 거절했네요. 시어머니한테 그 어떤 빌미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인지 자기 눈에 거슬려도 저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못 하시는 눈치였어요. 아마도 당신이 저한테 한 소리가 걸리셨겠죠. 자기 손에 장을 지져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때 이래서 사람이 성공해야 하나 보다 라는 걸 새삼 깨달았는데 시어머님의 인내심도 그리 길지 못하더군요. 내내 잠자코 있다가 힘드셨는지 시어머님이 저한테 집에 와도 되냐고 전화를 하셨어요. 네?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왜요? 왜긴 우리 손이 얼마나 컸는지 할미가 보고 싶어서 그렇지. 네가 싫다고 해서 내가 네 집에 못 간 지도 벌써 2년 넘었잖아. 도대체 한 가족끼리 언제까지 그럴 셈이야? 언제까지라뇨? 저는 평생 그럴 건데 그 이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는 어머님 안 보는 조건으로 그이랑 이혼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로이 낳았을 때 아들 안 낳아서 실망이라고 그렇게 싫은 티를 내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아니, 너는 애가 참 속도 좁다. 그야 사람이니까 아쉬울 수도 있지. 그리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도 또 아니잖아. 그래도 내 핏줄인데 내가 로이가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이번 주에 성준이한테 로이만 데리고 내 집에 오라고 해. 너도 겸사겸사 쉬면 좋잖아. 글쎄요, 그건 생각 좀 해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분명 시어머니 속이 뒤집혔겠죠. 그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다른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제 딸 시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지만 또 남편을 생각하니 그건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이 서운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남편한테 딸아이를 맡겼는데 그날 시어머님이 많이 좋으셨는지 웬일로 반찬이며 아이 옷과 장난감을 한가득 사서 남편에게 들려보내신 거 있죠. 그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저한테 사과하고 앞으로는 저와 잘 지내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솔직히 그때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한 번은 시어머님을 봐야 할 일이 있긴 했죠. 그래서 남편 생일 겸 밖에서 자리를 한번 만들었는데요. 주차장에서 제가 타는 외제차를 보시고는 시어머니 눈이 휘둥그레지셔서는 저를 붙들고 신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차 누구 차니? 이게 말로만 듣던 벤츠라는 거지? 이 마크 보니까 딱 알겠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이 차 제 차예요. 예쁘죠? 어머님도 벤츠 아시는구나. 그 있는 로이랑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이가 막 잠이 들어서 제가 입구에서 내려줬죠. 그래? 그랬구나. 그나저나 차가 진짜 고급스럽고 좋네. 그럼 우리 아들은 차 뭘로 바꿔줬니? 이거랑 같은 벤츠야? 네? 제가 그 이 차를 왜 바꿔줘요?
그이는 원래 타던 차 타고 다니죠. 뭐? 너는 이렇게 비싸고 좋은 차를 타면서 내 아들은 예전 그 구닥다리 차를 계속 탄다고? 아니, 너는 돈도 잘 번다면서 어쩌면 야박하게 그럴 수 있니? 우리 아들도 네 거보다 더 좋은 걸로 바꿔줘라. 에이, 어머님 또 잊으셨구나.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돈 관리는 각자 하고 남편 돈에서는 10원도 쓰지 말라고. 그러면 가만 안 두시겠다고 하셔놓고서. 그래서 저희 돈 각자 관리하고요. 제가 남편 돈 10원 한 장 쓰지 않았듯이 남편한테도 10원 한 장 안 쓰고 있어요. 그래야 공평하죠. 안 그래요? 뭐야? 얘는 내가 그때는 그냥 해본 소리지. 너는 어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람 말을 고지 곧대로 듣니? 그럼 시어머니 말씀을 제가 삐뚤어지게 들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명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사업 성공하면 손에 장도 쥐신다고 하셨는데. 너 정말 끝까지 그럴 거야. 그냥 시애미가 노파심해한 소리 가지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돈 관리를 왜 따로 하니? 부부는 다 공동이야. 네 돈이 내 아들 돈이고 내 아들 돈이 네 돈이지. 왜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언제는 저는 벌지도 않으면서 왜 남편 돈을 관리하냐며 노발대발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신 소리라고요? 저도 그게 내내 상처고 한이었는데요. 저 어머니 덕에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어머니 손에 장 지진 거 꼭 보고 싶어서요. 어머님, 장 언제 지지실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셔야죠. 그때 시어머니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셨는지 주차장이 떠내려갈 듯 소리를 빽 하고 지르셨어요. 저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개뿔. 사람 마음 안 변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보다 더 좋은 차로 바꿔주라고 한 말에 저는 조금 열리려 했던 마음을 다시 굳게 닫아버렸어요. 싫은 건 싫은 거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는 같이 밥 먹고 싶지 않다고 자기만 먹고 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신나서 나온 시어머니는 자기 분에 못 이겨 저를 무섭게 노려보셨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차 끌고 다시 주차장을 나가버렸네요. 그랬더니 사이드미러에 시어머님이 발을 동동거리며 성질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 번호는 다시 차단해버렸고 저는 오로지 제 가정과 사업에만 집중하며 더 나은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그 결과 현재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지금 제 사업은 자체 개발하는 상품들이 많아서 어느 중소기업 부럽지 않게 벌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머니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남편한테 돈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남편한테 차도 바꿔주고 용돈도 팍팍 주며 기도 살려주고 있어요. 보통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쁘면 부부 사이도 멀어지기 마련이라고 하는데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건 전부 남편의 노력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질도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남편한테는 제일 좋은 걸로만 해주려고 하는데요. 착한 남편은 괜찮다고 매번 거절을 해요. 그래도 막상 사주면 아이처럼 참 좋아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자꾸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거 보면 저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죽이 잘 맞는 한 쌍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돈을 곧잘 버니까 시어머니도 은근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길 바라는 듯 남편을 통해 돈 필요하다며 앓는 소리를 하시곤 했는데 제가 미쳤나요? 저는 앞으로도 시어머니한테는 단돈 1원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이랑 당신 아들한테 돈을 쓰지 않는 걸 약올라 하시며 그렇게 남편한테 제 욕을 한대요. 그런 내가 뭐가 좋아서 붙어 사냐고 당장 이혼하라고 입에 개거품을 무셨다는데 그래서 남편도 참다 시어머니 연락을 차단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선전포고했다는데 착한 남편이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저는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당신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는 다시 예전처럼 시어머니한테 여자라서 희생을 강요받고 당신 아들 하수인 마냥 납작 엎드려 사는 삶은 강요받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여자이면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그 조선시대 마인드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 인생도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사셨을 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저는 앞으로도 제 딸 때문이라도 씩씩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펼치며 살아가려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잖아요. 저는 제 딸이 여자라는 이유로 하대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자들한테 주어진 역할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워킹맘이지만 저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주부와 엄마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자기 인생을 두고 무언가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께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요.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꼭 보람과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저처럼요. 저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노력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더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 이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남편한테도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